이란은 휴전 합의를 미국의 완전한 패배라고 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유료화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전쟁으로 돌아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을 순방하며 이란과의 합의가 결국 미국의 진정한 승리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자신의 고백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기정사실로 통보했고 트럼프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가츠는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록 이것이 트럼프의 이란과의 평화협정 조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 페르시아만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국들은 그의 이란과의 합의가 재앙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모든 것이 통제 중이라며 군주국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오만과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각 선박의 통과에 대해 돈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이란은 실행 메커니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미국 보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재 해제와 모든 자산의 동결 해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제 함께 이 모든 것을 논의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협상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미국과 이란의 기본 합의를 미국의 패배 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시 이란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갈리바프의 발언은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불길하게 들립니다. 다음은 갈리바프의 인용문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이슬라마바드 합의는 압력과 강요의 결과가 아니라 용감한 이란 국민의 저항과 힘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적인 국가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의 발언은 60일간 협정의 일환으로 기술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가들은 여전히 핵심적인 미해결 쟁점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와 이란 내 핵사찰 체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기시키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었고 거기에 통행료가 부과될지 아닐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리바프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테헤란은 워싱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추가로 어떤 수수료도, 어떤 보험료도,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다른 부가금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협상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또한 동결 해제된 이란 자산이 주목하세요. 오직 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데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제하는 자금이나 제재 완화 조치는 오직 식료품과 의약품 구매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미국에서만 우리 위대한 미국 농부들에게서 옥수수, 밀, 대두를 포함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멋지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가이 씨는 이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해제되는 이란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상품 구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림부, 그리고 다른 관련 기관들도 가격과 품질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마치 배타적 조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듯 행동합니다. 즉, 수십억 달러의 동결 해제된 자산 중에서 이란이 미국 상품에 약 5천억 달러를 쓸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인용한 말에서도 오직 미국 상품에만 이라고 했죠. 이제는 오직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수백억 달러를 동결 해제하고 그 중에서 약 5억 달러 정도를 이란인들이 미국 상품에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편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은 여전히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선박들이 실제로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인정하기 꺼려하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선박 통과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는 그 요금의 형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휴전 시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60일이 지나도 미국이 직접 도입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부과하지 않는 한 요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는 약간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이해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정확히 60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휴전체제 조치입니다. 이후 골리앗 달리바부가 국영 매체에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며 이란이 계속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란과 오만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에서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관리를 위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용하자면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국제 기준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이란과 오만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해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해협이 두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협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통과 비용이 얼마가 될지 등은 이제 이 두 나라가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큰 압박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을 순방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석유와 가스를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아부다비 연설에서 루비오는 이곳은 국제 해상 항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국제 해상 항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 사찰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 이란 외무부 차관 카젬 가리바바디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공격을 받은 시설이나 핵물질에 대한 접근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오직 최종 합의의 틀 안에서만 논의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모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란은 분명하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우리 핵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이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아닙니다. 먼저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당신이 이미 약속한 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마련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 해제한 다음에야 우리는 앞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할지 당신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계속되는 전쟁. 이란 동맹국들도 아직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테헤란은 레바논에서의 전투 중단이 미국과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기본 합의는 모든 전선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레바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런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섞지 마세요. 이스라엘 외무장관 게데온 사르가 수요일 텔아비브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며
3월 이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7천 발이 넘는 로켓탄, 그리고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미국이나 다른 국제 파트너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레바논 남부의 안전지대를 떠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우리는 트럼프가 맺은 어떤 합의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을 요구하든 그가 아무리 발을 구르든 이스라엘 군대를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카츠는 레바논 남부에 조성된 안전지대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며 그는 아무도 이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카츠는 이스라엘이 현재 완충지대가 조성된 이 지역들에 레바논의 민간인조차도 돌아오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 속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순방하며 군주국들에게 여러분이 단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황당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양보가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 내 세력 균형과 석유 흐름에 불리한 변화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지역 안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저항 세력 등 이란의 모든 대리 세력들은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할 것이고 미국과의 기본 합의서에는 이 모든 무장 세력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가 큰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중동 여러 지역의 테러리스트들이 테헤란의 지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이런 대리 세력들을 지원할 돈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했고 또 이란의 수십억 달러 자산까지 동결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산 석유 거래가 완전히 재개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정 물량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국가들은 도대체 이게 뭐였냐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로 들어보세요. 이란이 진짜 큰 승자가 되고 미국과 그 지역의 파트너들은 매우 이상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신속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패트리온 플랫폼도 구독해 주세요. 저희 비공개 커뮤니티 패치 인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비공개 모임도 계획 중입니다. 비공개 스트리밍에서는 저와 패트리온 구독자분들만 함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제가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댓글에서 왜 아직까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느냐고 물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간단히 답변하고 제 생각도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설명란을 확인하고 패트리온에 가입해 활동에 참여하세요. 비공개 커뮤니티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미 화요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동맹국들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쿠웨이트와 바레인으로 이동해 페르시아만 아랍국가 협력회의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협력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도 포함된 군주제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이 협의회의 6나라 모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갈등을 겪는 동안 미군에게 물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4개월 전에 시작된 이 갈등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 역시 이란의 공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 군주국들의 일부 지도자들은 비공개로 이번 예비 합의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는 주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미국 간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이란을 주요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이 그들의 주요 적인 이란과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이크들의 의견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에는 미국 군사기지가 주둔해 있으며 이 기지들은 중동에서 미국의 안보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워싱턴과의 안보 관계를 재검토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지역 내 군사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의 이란과의 합의를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조항들은 지역 지도자들을 그야말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내 이란의 미사일 역량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만의 순위파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이들 국가는 모두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으며 이미 공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주국들은 만약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공개적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당연히 그 전쟁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랜덤에서는 이 주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본인도 테헤란에게 그런 무기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이 있다면 어떻게 이란에는 그런 미사일이 없도록 두겠습니까? 그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을 열고 그들의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겠다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자, 문서입니다. 양해각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 이슬람공화국 재건 기금 3천억 달러 조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를 통해 이란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히즈볼라와 같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으니까요. 47년 동안 그들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인프라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엔 그들이 다르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테헤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얻게 될 자금의 대부분은 아마도 생활 수준 지원이나 이란 경제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게다가 표현을 보면 이 거래는 사실상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석유와 가스 수출을 위해 이 항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2월에 이란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 전날 트럼프와의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켜볼지 아니면 동참할지 선택할 권리를 줬습니다. 다음은 베냐민 네타냐후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그냥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공격할 겁니다. 저는 그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동참하기로 결정해서 기뻤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계에서 강경파와 이스라엘 비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네요. 그들은 오랫동안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를 속여서
큰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네타냐후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한 번만이라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플랫폼을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